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통합 뉴스룸 시작합니다. 고1과 중2 초등학교 3, 4학년 학생 178만여 명이 오늘 3차 등교를 시작했습니다. 이 코로나19 여파로 수도권 학교 가운데는 등교하지 않는 곳들도 있지만 이제 전체 학생의 4분의 3가량인 460만 명이 등교길에 나선 겁니다. 현장에 나가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양민철 기자, 학생들은 이제 등교를 마쳤겠군요. 현장 상황 전해주시죠. 네, 저는 서울 서초구에 있는 내곡중학교에 나와 있습니다. 올해 첫 등교를 시작하는 2학년 학생들은 1시간 전쯤 등교를 마쳤습니다. 학교 측은 총 82명의 학생 중 체험학습을 신청한 1명을 제외하곤 모두 등교했다고 밝혔습니다. 이곳은 전교생이 250여 명 남짓으로 조금은 작은 학교인데요. 오늘은 2학년 학생들만 등교 수업을 합니다. 이는 교육부가 지난달 말 발표한 강화된 학교 밀집도 최소화 조치 내용대로 수도권 지역 고등학교는 전체 학생의 3분의 2, 그 외 학교는 3분의 1 이내에서 등교한다는 데에 따른 겁니다. 앞선 두 차례 등교 때처럼 교문에서부터 체온을 측정해 발열 등 증상이 없어야만 건물에 들어갈 수 있고요. 들어갈 때도 간격을 유지해야 하고 교실에선 책상도 혼자 써야 합니다. 자, 그리고 최근 수도권 집단 감염 때문에 일부 학교가 등교 수업일을 조정하기도 했는데 이 교육당국이 선제적으로 학원가를 특별 점검했다고요. 네, 학원가에서 강사와 학생 등 확진자가 계속 나오고 있는 데다 쿠팡 물류센터 관련 확진자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등교 수업일을 조정하는 학교도 수도권에 몰려 있습니다. 어제 오전 10시 기준으로 전국에서 등교 수업일을 조정한 학교는 모두 534곳입니다. 이 가운데 99%, 531개 학교가 수도권에 몰려 있습니다. 수도권에서 집단 감염이 잇따르자 방역당국이 유흥주점과 노래방은 물론 학원에도 운영 제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교육부도 이틀 동안 수도권 학원들이 방역수칙을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 집중적으로 점검했습니다. 만약 방역수칙을 어기는 학원이 나오면 집합금지 등 강력한 조치를 시행하겠다고 합니다. 또 학원에도 QR코드를 활용해 출입자 명부를 확인하는 전자명부 시스템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방역당국 역시 3차 등교와 관련해 학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방안을 오늘쯤 발표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서울 내곡중학교에서 KBS 뉴스 양민철입니다. 인천 개척교회발 확진자가 계속 늘고 있습니다. 이 사회적 거리두기가 자리를 잡은 대형 교회와 달리 이 규모가 작은 교회들은 방역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데요. 이들 교회 조사를 나갔던 구청 공무원까지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박효인 기자입니다. 집단 감염이 발생해 폐쇄된 인천의 한 교회. 신도가 불과 10명 남짓한 가족 중심의 개척교회입니다. 인허가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체계적인 방역과 관리가 어렵습니다. 장례시설 같은 경우에는 전혀 그런 게 없습니다. 큰 교회는 아파트를 갖다 교회로 하고 있고, 이곳은 표시도 없는 데 있던 거고. 사회적 거리두기가 자리를 잡은 대형 교회와 달리 대부분 작은 사무실이나 지하 공간을 빌려 예배와 부흥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교회입니다. 이곳의 경우처럼 지하에서 서로 접촉한 상태로 종교 행사를 가질 경우 감염되기가 쉽습니다. 좁은 공간에서 마스크도 제대로 하지 않아 더 빠른 속도로 감염됐습니다. 동성으로 기도를 한다거나 찬송을 반복해서 여러 차례 부르는 것 등등 이제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칠 수 있겠죠. 심지어 현장 조사를 했던 인천 부평구청 공무원까지 감염됐습니다. 보건소에 갔더니 어떠한 사항을 조사해 주시고 그다음에 장갑 끼고 마스크도 다 착용하고 저랑 이제 가서 진행을 했던 거죠. 인천 개척교회발 누적 확진자는 서울과 경기도까지 포함해 40명을 넘었습니다. 제주 여행을 다녀온 군포교회 목사와 관련된 확진자도 15명으로 늘었습니다. 이에 따라 인천시는 종교시설 4천여 곳과 장례식장, 예식장 콜센터 등 6개 업종에 대해 오는 14일까지 운영 자제를 권고했습니다. KBS 뉴스 박효인입니다. 격화되고 있는 미국 시위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야간에 시위가 더욱 격화가 되면서 뉴욕시는 한층 강화된 통금 조치를 토요일까지 연장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시위대 내부에서도 평화 시위를 촉구하는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뉴욕 김철호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평화 시위로 시작했지만 전격적으로 시행된 밤 11시 통행금지 시간이 가까워오면서 시위는 격화됐습니다.
일반 SUV 차량이 경찰을 치고 달아나는 아찔한 상황과 경찰을 공격하는 시위대도 목격됐습니다. 뉴욕 경찰 당국은 경찰차에 화염병을 던지는 등 과격 시위를 벌인 용의자들을 검거해 얼굴을 공개했습니다. Anyone who does that is a criminal, not a protester. An attack on a police officer is an attack on all of us. 시위가 격화되자 뉴욕시는 통금 시간을 늘리고 토요일까지 연장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뉴욕시가 70여 년 만에 가장 강력한 제한 조치를 취했다고 CNN 방송이 전했습니다. 시위대 안에서도 평화 시위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시위 참가자들이 현장에 남겨진 쓰레기를 치우고 낙서도 지웠습니다. 시위대가 대형 상점을 인간띠로 둘러싸 과격 시위대의 약탈도 막았습니다. This movement is made up of young people like myself who are starving. 경찰의 과잉 진압으로 숨진 플로이드 씨에 대한 추모 행사에서 그의 동생은 폭력 시위를 멈출 것을 호소했습니다. What are y'all doing? Y'all doing nothing. Because that's not going to bring my brother back at all. 투표를 통해 사회를 바꾸자고 촉구하며 고통 속에 숨진 형을 추모했습니다. What's his name? George Floyd. What's his name? George Floyd. 뉴욕에서 KBS 뉴스 김초로입니다. 경찰 가혹행위에 대한 항의 시위는 이제 일주일째로 접어들었습니다. 보신 것처럼 미 전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항의 시위는 대체로 평화적으로 열리고 있는데요. 워싱턴 현지 연결해서 현지 상황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 김은규 특파원, 그곳 워싱턴 DC 시위 상황은 어떻습니까? 평화적인지요? 백악관 앞에서 벌어진 시위를 며칠째 지켜봤는데요. 시위대는 폭도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일부 시위대에 섞여 있던 이들이 경찰에 도발하고 최루탄이 터지는 경우는 있었습니다. 오늘 시위, 백악관에서 의회, 링컨 기념관으로 확대됐습니다. 시위대 늘었고 이 시간 현재까지 평화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미 전역의 시위가 모두 평화롭게 진행되는 것은 아니라고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부 충돌이 있지만 대부분은 평화롭다고 미 언론들이 전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밤이 되면 나타나는 약탈과 방화입니다. 미 언론은 시위대가 폭도화한 것인지 시위와 무관한 약탈자들이 벌이는 짓인지 확실치 않다고 전했습니다. 경찰과 시위대가 으르렁대기만 하는 건 아닙니다. 진압경찰이 감정이 격해져 울고 있는 시위 소년을 달래는 모습도 보였고 미 전국에서 많은 경찰들이 플로이드 씨 죽음을 애도하는 시위에 직접 참여하거나 무릎을 꿇고 같은 마음을 표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일부에선 경찰이 시위대를 점점 거칠게 다루고 있다면서요? 그런 모습들이 계속 보이고 있습니다. 시위가 연일 계속되면서 경찰 일부도 도를 넘는 공권력을 사용해 문제가 되고 있는 겁니다. 가만히 촬영하고 있는 이를 있는 힘을 다해서 방패로 내리치고 또 곤봉을 무차별 휘둘러 시위대를 해산시키려고도 합니다. 평화적 시위도 금세 혼란 상황으로 빠져들고 곧 경찰에 맞서는 폭력 시위가 되곤 합니다. 경찰도 공격당하지만 무차별 폭력으로 시위 격화의 원인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미국 사회의 고질적 문제인 경찰의 과도한 무력 사용이 문제되는 그런 대목입니다. 자, 그리고 조금 전 들어온 소식도 알아보죠. 방위비 협상 불발로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들이 일시 이제 해고 상태인데, 자, 우리 정부는 일단 임금을 미리 지급하자는 제안을 했는데 미 국방부가 이 제안을 받아들였다고요? 받아들였습니다. 방위비 협상 결렬됐죠. 그래서 주한미군에 근무하는 한국인 노동자들 4천여 명입니다. 4월부터 일시 해고 상태인데 한국 정부는 우선 임금을 미리 지불하고 협상이 타결되면 나중에 처리하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이를 미국 행정부가 한국 정부의 제안을 받아들인 겁니다. 올해까지 기한입니다. 이렇게 되면 일시 해고 상태인 주한미군 한국인 노동자들 6월 중순경 정상 복귀할 수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들으신 것처럼 곳에 따라 시위가 격화되면서 한인 상점들이 약탈되는 등 피해가 커지고 있습니다. LA 한인타운에는 주 방위군이 전격 배치됐습니다. 이 소식은 LA 최동혁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이번 시위의 진원지 미니애폴리스의 한인이 운영하는 한 옷가게 매장 안입니다. 마치 쇼핑을 하듯 옷을 고르는 사람들. 하지만 계산도 않고 그대로 나가버립니다. 밤사이 문을 부수고 들어온 약탈자들이 물건을 훔쳐 달아난 겁니다. LA 한인타운의 한인이 운영하는 점포 5곳도 하룻밤새 모두 털렸습니다. 티모빌하고 담배 가게가 벌써 털렸다고.
그래서 왔더니 아니나 다를까 벌써 뭐 유리가 난장판으로 털려 있고. 미 전역에서 한인이 운영하는 상점 70여 곳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LA 총영사관과 한인회는 비상 대응 체제를 가동했습니다. 주 방위군을 요청해 한인타운에는 방위군이 전격 배치됐고 경찰력 투입도 약속받았습니다. 하지만 1992년 LA 폭동 때의 아픈 기억이 있는 많은 한인들은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4.29 폭동을 겪어봐 나서 틀림없이 경찰이 이거 지키지 못한다. 이거 우리가 지켜야 되는데. 한인 점포들은 가림막 방벽을 설치하며 만일의 사태에 대비했습니다. 제가 28년을 비즈니스하면서 4.19를 지금 2번을 겪는데요. 걱정이 너무 되더라고요. 코리아타운까지 밀고 들어오는 거 10분도 안 걸립니다. 인종차별을 함께 극복하자며 메시지를 내놓은 LA 한인들. 하지만 인접한 곳에서 시위가 연일 벌어지고 있어 자칫 28년 전과 같은 폭동의 불길이 번지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KBS 뉴스 최동혁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달 서울역에서 30대 여성에게 이른바 묻지마 폭행을 저지른 30대 남성 용의자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찰은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한 뒤에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보도에 이승재 기자입니다. 마스크를 쓰고 포승줄에 묶인 남성이 서울지방철도경찰대를 나섭니다. 철도경찰대가 서울역 묻지마 폭행 사건 발생 일주일 만인 어제 저녁 용의자를 붙잡았습니다. 왜 폭행하셨어요? 혹시 계획하고 가신 건가요? 용의자 이 씨는 지난달 26일 서울역에서 30대 여성을 무자비하게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피해자 김모 씨는 공항 철도를 타고 서울역에 내려 역사 밖으로 나가는 도중 한 남성과 어깨를 부딪혔습니다. 그러자 이 남성이 갑자기 욕을 하면서 얼굴을 때렸다고 말합니다. 굉장히 분노한 눈빛으로 기다렸다는 듯이 주먹으로 제 왼쪽 광대뼈를 가격을 해서 기절을 했었거든요. 김 씨는 이마가 찢어지고 광대뼈가 함몰돼 수술을 받았습니다. 사건을 수사 중인 철도경찰대는 이 씨를 체포한 어제 저녁부터 사건 경위 등에 대해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 씨가 졸립고 피곤하다며 수사에 협조하지 않자 일단 서울 용산경찰서 유치장에 수감했습니다. 말을 안 하고 있어서 지금 범행 사유에 대해서는 조사를 해봐야 돼요. 지금 완전히 조사를 완료하지 않은 상황이고 조사가 끝나봐야 범행 이유를 알 수 있어요. 철도경찰대는 오늘 오전 이 씨를 소환해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한편 가해자 처벌을 요청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은 5,000명 넘게 동의했습니다. KBS 뉴스 이승재입니다. 직원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청구된 오거돈 전 부산시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오 전 시장의 신병을 확보하지 못한 경찰은 향후 수사에도 부담을 안게 됐습니다. 황현규 기자입니다.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경찰서를 빠져나옵니다. 구속 전 피의자 신문, 즉 영장실질 심사를 마친 뒤 법원의 결정을 기다리며 입감된 유치장에서 8시간여 만에 풀려난 겁니다. 피해자하고 시민분들께 하신 말씀. 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했는데 혐의를 인정한. 앞서 직원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오 전 시장은 어제 오전 부산지방법원에 출석해 영장실질 심사를 받았습니다. 이 자리에서 검찰은 오 전 시장의 혐의가 강제성을 띤 계획적인 범행이라며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부산지법 영장전담 조현철 부장판사는 사안은 중하나 증거가 확보되고 피의자도 범행을 인정해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오 전 시장 측 변호인은 사건 당시 상황을 기억하지 못하지만 혐의를 인정한다며 고의성이 없는 우발적인 범행임을 내세워 구속 수사를 피했습니다. 오 전 시장의 신병을 확보하지 못한 경찰은 향후 수사에도 부담을 안게 됐습니다. 경찰은 내부 회의를 거쳐 강제추행 사건의 수사 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라며 총선 전 사건을 은폐했다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다른 성추행 의혹 등에 대한 보강 조사를 계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황현규입니다. 오늘 새벽 0시 40분쯤 충남 천안시에 있는 한 호텔 지하 주차장에서 불이 나 차량 한 대가 불에 타고 투숙객 200여 명이 대피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차량 아래쪽에서 불이 시작됐다는 목격자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KB증권 연결해서 오늘의 주식시장 알아보겠습니다. KB증권입니다. 미국과 독일 등에서 추가 부양책을 시사한 가운데 코스피가 지난 2월 이후 처음으로 2120선을 넘어섰습니다. 코스닥은 개인의 단독 매수 속에 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시각 현재 코스피 지수는 36.84포인트 상승한 2124.03에 코스닥은 0.25포인트 내린 743.33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미국 내 인종차별 항의 시위가 시장의 불안 심리를 자극했지만 경제활동 재개에 따른 회복 기대감이 이를 상쇄하며 간밤 미국 증시의 주요 지수가 상승했습니다. 코스피도 기관이 순매수에 나서며 2% 가까이 오름세입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각각 3%와 2%대 상승 중이고 경제 재개 기대감에 KB금융 등 은행주가 오름세입니다. 현대차가 외국인 매수세의 3%대 강세를 보이며 시가총액 8위에 다시 올라섰고 한편 국제유가가 연이어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국내 정유주 전반이 오르고 있습니다. 이 시각 현재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은 1217원 30전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KB증권이었습니다. 중국에서는 코로나로 힘든 시간을 겪은 어린이가 많은데요. 이 특별한 경험은 어린이들을 한층 성장시키는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언론 보도를 통해 전 국민의 관심을 받았던 8살 홍치민 군. 부모님이 코로나 방역 일선에서 일하느라 석 달 동안이나 혼자 지내야 했습니다. 지금은 학교 기숙사에서 잠자리 정리, 빨래 등 모든 일을 스스로 하는 씩씩한 어린이가 됐습니다. 몸이 아파 매일 주사를 맞아야 하는 5학년 이인은 코로나 기간 혼자 지내는 시간이 많아지자 직접 주사를 놓아야 했습니다. 의사인 엄마가 영상통화로 주사 놓는 방법을 알려줬습니다. 이인은 부모님을 통해 직업정신이 무엇인지 배웠고 사회에 도움이 되는 어른으로 자라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2학년 미우이항 군은 긴 방학 동안 집에서 요리를 배워 인터넷 스타로 떠오르기도 했습니다. 코로나19로 업종에 따라 인력 수급이 맞지 않자 일손이 남는 기업과 부족한 기업이 인력을 공유하는 고용 공유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도쿄의 한 IT 벤처 기업입니다. 캠핑장 등 레저 시설 예약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근 코로나19 때문에 이용자가 급감하면서 4월과 5월 매출이 전년 대비 95%나 줄었습니다. 信じられないですね。なかなかずっと創業から右肩上がりに成長してきたんで。 사장인 야마노 씨는 직원 130명의 고용 유지 방법을 고민하다 재적 파견이라는 제도를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본래 재적 파견은 기업이 인사 교류와 고용 조정 등의 목적으로 직원을 계열사 등에 파견하는 근로 계약인데요. 이를 사원 고용 유지에 활용하기로 한 겁니다. 자사 직원을 일손이 부족한 다른 기업에 파견해 일하게 하는 건데요. 일종의 고용 공유라 할 수 있습니다. 야마노 씨는 이 제도를 활용해 사원 25명을 다른 IT 기업 등에 파견했습니다. 또 야마노 씨는 이 재적 파견 제도를 널리 알리기 위해 사단 법인을 만들어 SNS에서 홍보했는데요. 사원을 파견하고 싶다는 회사 10곳과 이들을 받아들이고 싶다는 회사 50곳이 모여들었습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알려주는 장치가 미국에서 개발됐습니다. 이 장치를 몸에 착용하면 다른 사람과의 사회적 거리가 적절한지를 알려줍니다. We're putting in an alert so it'll vibrate when you're within 6 feet of another person. 이 장치에서 또 하나의 중요한 기능은 접촉자를 추적할 수 있는 겁니다. 어디를 방문해 누구를 접촉했는지가 기록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대학교에서 학생증으로 사용하면 확진 학생이 발생할 때
언제 누구를 만났는지 알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이나 군에서도 이 장치에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On Friday, was talking to the New York Metropolitan Transportation Authority, and while I was talking to them, the U.S. Navy called. 제작사는 체온계로도 사용할 수 있는 이 장치를 올 여름부터 생산할 계획입니다. 스페인에서는 코로나19로 빈곤층이 급증했습니다. 비상식료품을 배급하는 스페인 식품은행 협회 앞은 우유와 계란 등 식료품을 받으려는 사람들의 대기줄이 길게 늘어져 있습니다. Pero como ha venido gente por el boca a boca, que no se ha convocado ni nada, puede que la cola llegue a 700, 800 personas. 유로존에서 이미 그리스 다음으로 높은 실업률을 기록하고 있는 스페인. 특히나 코로나19로 인한 봉쇄는 경제에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마치 지난 2008년 스페인의 경제 위기를 떠올리게 하는데요. Triste vernos en esta situación donde estamos bien, donde podemos trabajar, donde podríamos salir a trabajar y en medio de la situación no lo podemos hacer. 국제구호개발기구 옥스팜은 코로나19 경제 위기로 스페인을 포함해서 전 세계 약 5억 명의 사람들이 빈곤에 빠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KBS 월드뉴스입니다. 충남 천안의 한 아파트에서 9살 어린이가 여행용 가방 안에서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됐습니다. 의붓 어머니가 119에 신고했는데요. 훈육 차원에서 이 가방에 들어가라고 했다는 건데 몸에 멍자국과 흉터 등이 있어 경찰이 학대 혐의 등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최선준 기자입니다. 그제 저녁 9살 어린이가 이 집에서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됐습니다. 아이는 가로 40cm, 세로 60cm 크기의 여행용 가방 안에 있었습니다. 집에 있던 의붓 어머니가 119에 신고했습니다. 구조대가 왔을 때 어린이는 산소 부족으로 심정지 상태였습니다. 급히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아직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상태가 굉장히 좋지 않았고 이제 오랜 동안 산소가 좀 부족했을 때 보이는 그런 반응이 아닌가. 발견 당시 집에는 아버지가 일하러 나가 없었고 의붓 어머니의 친자녀 2명이 더 있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의붓 어머니는 아이가 거짓말을 해 훈육 차원에서 가방에 들어가라고 했고 2-3시간 후 확인하니 의식 불명 상태였다고 진술했습니다. 병원에 옮겨진 어린이 몸에서 멍자국과 흉터가 발견됐습니다. 상습적으로 학대받지 않았는지 의심이 가는 증거들입니다. 정이 굉장히 많았고 그리고 뭐 담뱃불로 그런 게 아닌가 약간 추측되는 상처들과 뭐 엉덩이에 날카롭게 선으로 된 이렇게 흉터들이 좀 많이 보이는. 이 어린이는 지난달에도 머리를 다쳐 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는데 몸 상태를 본 당시 의료진은 아동 학대가 의심된다며 관할 기관에 신고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의붓 어머니에 대해 아동학대처벌법상 중상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최선중입니다.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로 최근 기소된 재벌 2세가 병원 관계자들 관련 재판에서 중독에까지 이르게 된 과정을 밝혔습니다. 법정 고백을 최유경 기자가 전합니다. 재벌가 등을 상대로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 이 병원 원장과 간호조무사의 재판에 애경그룹 2세 최승석 전 애경개발 대표이사가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2014년 피부 알레르기 치료를 위해 병원을 찾은 최 씨. 처음 프로포폴을 맞게 됐는데 갈 때마다 투약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중독됐다고 털어놨습니다. 최 씨는 정신이 몽롱해지고 한두 시간은 편하게 쉴 수 있어 프로포폴을 투약해왔다며 10회에 450만 원 패키지로 시술 없이 주사를 맞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처음에는 시술 때문이었지만 얼마 뒤부터 약만 맞는 이른바 생투약을 하게 됐고 거의 매주 병원을 찾는 지경에 이르게 됐다. 그러다 나중에는 거꾸로 매번 생투약을 하는 게 눈치가 보여 3번 중에 1번은 실제로 시술을 받는 걸로 합의했다고 말했습니다. 기록에 이름이 남는 게 부담스러워 차명 차트도 만들었습니다. 최 씨는 또 평소 친한 사이였던 원장을 교주님이라고 불렀다고 증언했습니다. 병원을 좌지우지한다는 의미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자수한 이유에 대해서는 모든 걸 내려놓고 후회하고 반성하고 싶었다라며 이런 날이 올 거라고 걱정하고 있었다라고 털어놓기도 했습니다. 최 씨는 앞서 다른 병원에서도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수사를 받다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지난주 최 씨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KBS 뉴스 최유경입니다.
음주운전 사고를 내고 운전자를 바꿔치기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장용준 씨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재판 결과 신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9월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 앞서가던 오토바이를 들이받고 운전자를 바꿔치기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용준 씨. 서울 서부지법은 장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검찰의 구형량을 그대로 받아들이면서도 실형은 선고하지 않은 겁니다. 재판부는 사고 당시 장 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가 0.128%로 상당히 높았고 규정 속도를 크게 초과해 운전하는 등 죄가 무겁다고 밝혔습니다. 또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이 사고 당시 운전한 것으로 속여 책임을 회피하려고 한 것은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피해자가 선처를 호소하고 있고 피고인이 사건 당일 수사기관에 자수했다는 점을 감안했습니다. 또 이 사건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선고한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장재원 미래통합당 의원의 아들인 장 씨는 재판이 끝나고 난 뒤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집행유예 너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항소하실 겁니까? 사고 당시 장 씨와 같은 승용차에 타고 있던 여성과 장 씨의 부탁을 받고 경찰 조사에서 자신이 운전했다고 진술한 남성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검찰은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신지수입니다. 계절의 시계가 순식간에 여름으로 기운 듯합니다. 오늘 한낮에는 서울 광주가 28도, 대구가 31도로 어제보다 2도에서 6도 정도 높아 더 덥겠습니다. 특히 내일 대구는 34도로 폭염 수준의 기온까지 치솟겠고요. 주말에는 서울도 30도로 불볕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아침은 서해안을 중심으로 안개가 짙게 낀 곳이 있습니다. 오늘은 전국이 흐리다가 차차 맑아지겠지만 전남 해안과 제주도는 낮 동안에 5mm 안팎의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또 경남 남해안에도 오후에는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겠습니다. 오늘 전국 대부분 지방의 자외선 지수가 매우 높겠고요. 오후 시간에는 덩달아 오존 농도도 나빠지겠습니다. 낮 기온은 전국 대부분 지방이 30도 안팎까지 올라 어제보다 좀 더 덥겠습니다. 오늘 낮 동안에 남해상에는 돌풍이 불면서 천둥, 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습니다. 이제는 더위에 자외선, 오존까지 기승을 부릴 가능성이 높은 만큼 건강관리 잘 하셔야겠습니다.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코로나19 통합 뉴스룸은 잠시 뒤 11시에 이어집니다. 고맙습니다.